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캠프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다. 이재명 캠프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다. 브레이크리스의 정인봉 변호사가 쓴 글인데요, 이분도 한때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또 캠프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를 보면 마치 2002년도 이해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할 때를 연상하게 한다. 이건 캠프를 겪어본 필자의 경험이니 틀림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선 이재명이 피곤한 존재가 되었다. 야, 피곤한 존재. 이재명 후보, 그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 것은 이미 4년 전, 5년 전의 일이다. 그런 압도적인 후보로서 선거를 치루었고, 선거에 패배하고서는 모든 공천권을 장악해서 민주당을 한 손에 틀어쥐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일사불란한 하수인들로 만들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다 보니 그의 거슬릴 존재가 없게 되었다. 그 여론조사에서도 너무 압도적인 1등을 계속해왔고,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 실증을 내고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하,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또 이재명은 나라의 혼란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실증과 이재명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다. 그렇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이재명의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집 식구가 밝은 대낮에 나설 수가 없다. 2002년 때 이해창 후보의 부인 한인웅 여사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이번에는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해서 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그것이 패배로 연결되고 말았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그녀는 나라의 돈을 횡령했다는 제명으로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거의 확정 판결이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어디에도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기박한 처지가 되었다. 다니면 다닐수록 표를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은 비록 연세가 되셨지만 모든 것을 당당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고, 그 솔직함이 국민들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때문에 집 식구가 활동하지 못하고 후보자 부인의 토론에도 기피하는 이재명은 혼자서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 그러니 표가 늘어나겠는가? 토론만 하면 점수를 잃는다. 2002년도에 한나라당 후보 이해찬 캠프는 한나라당 후보 이해찬 캠프는 조직을 동원해서 여론을 올라가려고 할 때 후보가 토론에 나가기만 하면 몇 %씩이나 손해를 본다고 푸념하곤 하였다. 그러니까 그때 조직을 총동원해서 한나라당 조직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여론이 올라갈만 하면 후보가 나가서 까먹었다. 정말 괴로워했다. 이재명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없다. 민주당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이재명의 처음만 바라보고 이재명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다. 토론을 못한다, 토론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한다. 그러나 실제 토론에 나가면 이재명은 그 치명적인 개인적인 약점들, 형수에 대한 욕설, 형님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장동과 백현동 부동산 업자들의 부정과 관련된 문제, 북한에 대해서 몰래 800만 달러를 퍼준 문제 등 여러 문제 때문에 TV 토론만 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또 알게 되면서 TV 토론을 할 때마다 점수를 까먹고 있다. 2002년도 선거에서 이해창 후보가 TV 토론만 없었더라면 당선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로 이재명의 경우가 그러한 것이 아닐까? 말 잘하는 이재명이 TV 토론으로 망하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이다. 말 잘하는 거 딸이죠. 그게 뭘 말 잘하는 겁니까? 어쨌든 정인봉 이분은 이재명이 그래도 말은 뭐 잘한다고 보는가 본데, 말을 잘한다는 건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어중이 떠중이를 다 불러 모았다. 즉 이재명 캠프에는 어중이 떠중이가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재명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 조직은 크지만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재명 눈에 될 생각만 하고 이재명 눈에 들 생각만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눈밖에 나지 않을 궁리만 하고 있을 것이다. 절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즉 이재명이 눈밖에 안 날라고 사사사사 하지 열심히 안 하고 또 하다가 괜히 또 정맞는 거 아닌가, 괜히 눈밖에 나는 거 아닌가, 즉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만 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하고 옆에서 전부 다 이재명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그동안 혼자 이렇게 높은 지지를 기록해 왔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표를 얻을 것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 결국 통합이라는 등, 포용이라는 등의 이름 아래 어중이 떠중이들을 다 긁어 모았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면 많은 지지세가 확보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배신자의 낙인을 받고 어디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김상욱 같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통합, 이재명의 포용은 그저 이재명이 기분 좋을 뿐이지 전혀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김상욱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소리 내놓고 욕은 못하지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죠. 정통 민주당 사람들은 이건 뭐야,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지금 소위 진보 세력들도 이재명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선거운동은 아마도 건성을 하게 됐고 그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미움을 받지 않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조직이 가동될 리가 없다. 2002년도에 이해창 후보도 결국 여러 세력들을 끌어당긴 하였으나 기존에 있는 세력들과 화합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손해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금 서민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재명은 서민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재명은 쉽게 당선되었을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내세우고 있고 이재명도 어려움 속에서 자라난 서민의 아들이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서민이고 그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24평 아파트 2,000원도 채 되지 않는 비용으로 교회 교육관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골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턱걸이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이 바로 귀족처럼 보이고 김문수는 서민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서민이라는 말을, 서민을 위한 당이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김문수 앞에서 명함을 못 냅니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에게는 독재자의 냄새가 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2중 3중으로 방벽을 치겠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아마도 야당 후보로서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 유리 속에 갇혀서 운동하는 후보는 이재명이 처음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과연 무엇이 그리도 무서운 것일까?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결국 기자들도 만나는 것도 싫어하게 되는 그런 갇힌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이재명 이렇게 되면 기자들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결국 갇힌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처지로 빠져들게 하고 말았다. 김문수는 돌직구, 이재명은 변명밖에 못한다. 우리는 TV토론을 보면서 참으로 사상 처음으로 보수 후보는 공격하고 보수 후보는 당당한 데 비해서 소위 야당 후보가 오히려 더 주눅들고 비겁해지고 변명만 늘어놓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런 TV토론을 보게 되었다. 형수에 대한 욕설, 형님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 말고도 여러 사건들, 이것이야말로 이게 보수의 애정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집결하게 만들 것이고 또 진보에 대해서 일말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은 못 찍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김문수는 돌적구를 던지고 이재명은 비겁하게 도망친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었고 실제 여론조사보다 더 적은 표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예상이 나온다. 보수 후보가 당당하고 야당 후보가 비겁하게 도망치는 희한한 모습을 본 우리들은 선거에서 처음으로 이런 현상을 보게 되었다. 아무리 비겁하게 도망쳐도 결국 워낙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서 그러한 잘못을 끝까지 감출 수도 없다. 결국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한 이재명 후보는 2002년 이해창 후보처럼 패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캠프에는 패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캠프의 그 누구도 이재명 후보에게 올바른 보고조차 올리지 못할 것이다.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지금 이재명이 패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적나라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왜 패배하느냐? 지금 선거 캠프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재명이 피곤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집 식구가 밝은 대낮에서 나설 수 없고 즉 김혜경이가 지금 밝은 대낮에, 다시 말하면 토론회 같은데 떳떳하게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토론만 하면 점수를 잃고 있고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 모았다가 지금 역효과를 하고 있고 이재명은 서민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서민정당이라고 그러고 본인이 말이죠. 어려운 소년공 출신이라고 하지만 이재명에게서는 오히려 귀족의 냄새가 나고 김문수에게서는 오히려 서민의 냄새가 난다. 김문수는 돌직구 그야말로 칼날 같은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은 변명하기에 바쁘다. 이런 것들로 봐서 결국 이재명은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정인봉 변호사, 정인봉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냥 여기 얘기에 모두 찬성한다 그러면 222번 주시고 박수 주시고 그야말로 댓글 주시고 공유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